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볼까 해서 준비했는데요. 제가 수없는 많은 분들을 코칭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또 고민과 또 문제점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혼자 이렇게 알고 있기보다는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샵에 상품들이 잘 판매가 될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닭등이 답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상품을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최대로 많이 이제 등록을 했던 거는 100개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저의 주력 상품은 몇 개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미 파워셀러가 되신 분들도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지만 본인의 주력 상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게 되고 그 시간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상품을 이끌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등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빠른 시간 내에 파워셀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는 정말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카테고리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이 화장품만 무조건 많이 등록을 하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상품이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인 것을 제가 큐텐 재팬 측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저랑 같이 시작을 해서 파워셀러가 되신 많은 분들도 이렇게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저와 같이 시작하신 분들도 상품 개수가 많으면 100개, 뭐 100개 좀 초과된다든지 이렇게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 개수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의 상품을 등록을 해도 이 상품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잘 되고 판매가 잘 되도록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이지 무조건 많이 등록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저는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저한테 이제 몇백 개를 등록을 하고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코칭을 따로 이제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제 코칭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많이 되게 고민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몇 달 동안 이걸 죽어라 그렇게 상품 등록을 했는데 판매는 몇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드시겠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그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등록을 했는데 예, 되게 막 힘드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이걸 내가 판매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도 판매가 되기까지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3주 동안에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오랜 기간을 상품 등록도 엄청 많이 하셨는데 판매가 안 된다면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으신 거는 상품 등록을 많이 하시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일단은 하나의 상품을 등록을 하더라도 이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등록을 잘 하고 계시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상품 개수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이 상품이 어떻게 하면 판매가 이루어질지에 초점을 맞춰서 등록을 해 주시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본인이 시간이 많아서 이제 하나하나의 상품을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판매가 잘 이루어질지를 고민을 해 보시고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상품을 등록을 하시는 거는 개수를 어떠한 목표로 세우지 마시고 어떻게 판매가 잘 될지에 목표를 좀 두시고 상품 등록을 해 주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광고는 왜 제가 이 시간에 이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냐면 코칭을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광고를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광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침 광고를 또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다. 칭찬을 드렸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고민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판매가 왜 안 될까라고 이제 제가 그분들의 어떠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판매 가격이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인가 한동안은 이제 제가 설정한 광고를 볼 때 스마트 세일즈 광고도 중간중간 껴있기 때문에 가격을 확인을 하는 때가 한동안 되게 많았는데 그때 스마트 세일즈 하신 분들이 되게 그 판매 가격을 굉장히 높게 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스마트 세일즈 광고를 보면서 그분들은 왜 굳이 이게 광고를 하시는데 왜 판매 가격을 높게 해서 하고 계실까? 이분들은 판매가 안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광고를 상위 노출되는 광고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판매 가격 자체가 다른 판매자 샵하고 차이가 있게끔 그렇게 높게 설정을 하시면 판매가 좀 많이 어려우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설정하시기 전에 다른 샵의 그 판매 가격,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는 판매 가격하고 비교를 하셔서 판매 가격을 조절을 해 주신 다음에 광고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스마트 세일즈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떤 광고든지 간에 판매 가격을 다른 상품 판매자 샵하고 꼭 비교를 하셔가지고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광고는 파워랭크업 광고이긴 해요. 왜냐하면 파워랭크업 광고는 하루에 이제 9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의 세팅으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세팅을 해서 노출이 되면 약간 이 세뇌가 당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띄워져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파워랭크업 광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파워랭크업 광고가 되게 저렴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하루에 900원이지만 이 하나의 설정해 놓은 이 상품 자체가 하루에 뭐 10개가 팔린다든지 이러면 또 광고비가 하루에 90원밖에 되지 않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파워랭크업 광고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광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광고에 대한 거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광고 세팅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판매가를 먼저 비교를 해 보시고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는 꼭 해야 한다. 네. 광고 중요합니다. 광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 코칭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광고를 안 하면 내 상품 노출이 되지 않아요. 예, 정말 힘들어요. 어쩌다 노출이 돼서 팔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제 이 내 상품이 언젠가 우리 국내에서 판매 가격이 뭐 인상을 했다든지 이래서 내 상품이 갑자기 이제 큐탄제팬에서 최저가가 되어버렸다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경우는 최저가로 찾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으셔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좀 크거든요. 예, 그래서 광고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 이미지인데요.
이제 대표 이미지는 사실 이제 가이드가 있죠. 이미지 이제 가이드가 있는데 그게 상품 정렬 점수에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요거를 대충 등록하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품 등록하는欄에 대표 이미지 등록하는 그 아래에 그 이미지 가이드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대표 이미지 아래에 이렇게 이미지 가이드가 있잖아요. 네, 이미지 이렇게 가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깨끗한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 바탕 화면이 흰 배경이게 하는 거,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게 상품 정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가이드에 맞게 해주시는 건데 사실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구매로 이어지게 하시려면 좀 눈에 띄는 대표 이미지로 제가 만들어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기 입점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판매가 아직 되지 않은 약간 믿기 어려울 수 있는 신뢰도가 낮은 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상품을 판매가 되게 하려면 뭔가 매력적으로 끌리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포인트 하나를 넣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 이미지에 사은품을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큐텐 재팬 사이트에 가보시면 그 어떤 대표 이미지를 보시다 보면 그 상품 대표 이미지의 그 해당 상품과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상품, 사은품을 드린다고, 선물 증정한다고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대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러면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그 이제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라고 이렇게 코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무시하지 마시고 초기에 좀 투자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내 샵을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기 때문에 그냥 대표 이미지에 딱 하나만 그 해당 상품만 넣지 마시고 너가 이 상품을 사면 내가 이거 선물로 줄게. 내 상품 좀 사주면 안 될까라는 이미지를 좀 주세요. 그런 거를 대표 이미지에 넣었을 때, 이제 눈에 띄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 사면 이거 주네? 나 그럼 이거 한번 클릭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클릭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야지 클릭도 하고, 또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은품 중에, 마스크팩을 이제 일본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많이 이제 선물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많이 이거를 구입을 해 두셔서 그 손님들한테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 선물을 꼭 하나씩 동봉해서 넣으시라고 그리고 그 메모지 있죠? 메모지도 같이 적어서 발송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리뷰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리뷰 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계속 구매하시게 하시려면 리뷰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물을 꼭 준비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물은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대표 이미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어떠한 내용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대표 이미지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대표 이미지에 선물을 주시는 경우에는 꼭 같이 선물 이미지도 같이 꼭 넣으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썸네일에 사은품 추가하는 거 꼭 넣으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고 이제 이미 많이 막 등록을 하신 분들이 이거 썸네일 언제 다 고쳐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광고를 진행해서 하셨는데 페이지 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과거 구매 이력이 있었던 상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상품 위주로만 일단은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서서히 변경을 해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네 번째로 판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판매 가격을 사실 책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의외로 마진 계산기를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판매 가격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하셔서 대충 이제 설정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네, 쉽게 마진 계산기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무료로 배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어떠한 강의나 아니면 전자책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판매 가격을 정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 마진 계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계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판매가죠. 근데 판매가가 되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구매 가격, 수수료, 글로벌 배송비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 구매 가격을 대충 이게 넣는 거고 그냥 칸칸이 뭔가를 입력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마진 계산기에 의해서 내 상품이 팔리는지 아니면 안 팔리는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판매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최저가의 상품을 단 10원이라도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수료는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두시고, 12%라고 하는 것은 10%의 카테고리 수수료, 그 다음에 2%는 해외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간혹 이제 1%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 광고 수수료. 근데 이제 보통은 12%가 가장 많아서 제가 12% 넣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배송비는 이제 KSE 등 이렇게 넣으시는 해외 배송으로 가는 배송비를 넣으시면 되겠죠. 네. 그 글로벌 배송비 요일표를 보시고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를 확인하시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배송비, 포장비 넣고 마케팅비를 넣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구매 가격을 좀 저렴한 데를 찾으시라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매입처를 찾으셔서 요거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배송비 배송비를 약간 이제 귀찮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신 분들은 보통 이제 큐익스프레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초기 입점하시는 분들은 큐익스프레스를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뭔가 조작 같은 게 쉬워지면 그때 타 배송사로 꼭 변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큐익스프레스는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단 50엔이라도 저렴한 곳을 무조건 찾아서 넣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괜찮은 거는 KSE를 이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KSE 중에서도 항공편보다는 해상으로 가는 그 배편 있죠. 해상으로 가는 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KSE 해상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배송비하고 포장비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배송사로 발송을 하게 되죠. 이제 거기까지 가는 배송 비용과 또 포장하는 비용 합쳐서 넣으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마케팅비는 보통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하신다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하시면 이제 넣으라는 건데, 사실 광고는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있죠. 주력 상품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상품 저 상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비를 안 넣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배송비, 포장비 이건 저는 이제 50엔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나온 건 다 엔화 기준으로 지금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배송비는 사실 이제 상품 하나만 갈 경우에는 굉장히 뭐 비싼데, 사실 이게 뭐 10개, 20개 이렇게 한 박스에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배송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기준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상품 매입하실 때 정말 최저가를 잘 찾아서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배송사를 좀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좀 저렴한 요율표를 여기에 넣어서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으로 넣었던 것들이 판매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가에 의해서 내 상품이 판매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진 계산기를 꼭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진 계산기는 뭐 어떤 걸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검색하시면 무료로 배포가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진 계산기를 활용을 하셔서 정확한 판매가를 좀 설정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코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그리고 꼭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려고 만들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꼭 간과하지 마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거 카페에서 저를 또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쪽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전화 상담도 해드리기도 하니까, 꼭 저의 뭐 어떤 책을 구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어떤 분이 이제 리뷰 때문에 고민하셔갖고 저한테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또 아까 상담을 좀 전화통화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코칭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블로그나 카페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뭔가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